삼성전자 실적 발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지금 뭐 10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산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 본더 메모리를 이제 적층을 한 거고 이번 FC 본더 만들어 가지고 해외 이제 했다고 하는데 하나비전 조금 누른 것이 아닌가.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 갖고 왔습니다. 네. 공매도 순보유 장고입니다. 확실하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공매도 보유 장고 훅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다. 예,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를 해야죠. 네,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자닉스 그리고 소부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이달 말에 실적 발표하는 건데 그죠? 맞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가격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메모리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뭐 메모리 ASP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증권 계통에서는 보통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서는 12조 나왔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AMD나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던 HM3 8단 이하의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HM3E 12단 이상 제품도 납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실적 퍼포먼스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블랙엘이 양산에 들어갔고 루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만들고 있는 HF4가 이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SK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10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저 이상 다른 전문가들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는지 뭐 SKS가 뭐 43만 원, 44만 원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SKS 같은 경우 너끈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SKS를 과연 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전 만약에 아직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선이 없다고요? 만약에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네. 진짜 제가 막 좀 밥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니 일단 미리 팔아버린 사람도 밥 사줘야지. 속상한 그러신 분도 안 마찬가지로. 사드려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익자하셨을 테니까 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3번 넘게 매매를 했다. 3번 넘게 뭐 5%든 8%든 3번 넘게 먹었다. 이러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럼 알아서 점심밥 사드시고. 네, 사드시면 되시고 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손 팀장이 사라고 해서 뭐 SK하이닉스를 뭐 20만 원, 22만 원대 사가지고 뭐 44만 원까지 홀딩해서 100% 수익 가셨다. 그럼 손 팀장님한테 그럼 이제 밥 저한테 사야지. 이제 커피를 사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사셨다 네. 하신 분들은 저 믿고 3분의 1만 사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투자금 한 3천만 원 운용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300만 원 살 거다. 그러면은 저 믿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0만 원씩 사자.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결국 다 수익으로 제가 승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3분의 1 정도 사보자라고.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지금은 사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실적 발표 전에 12개월 선행포가 15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고 이제 뭐 엔비디아 공급 뉴스 나오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이제 13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22만 원일 때 12개월 선행포가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실적이 동일하면 지금 22만에서 44만 원이면은 이제 퍼가 2배인 8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12월 선행포가 약 7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 퍼포먼스가 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둘은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하면 다 본인이 잘한 거고요. 판단이 옳은 거지. 틀리면 전문가들이 그걸 얘기해 주라서 잘못 알려줘 갖고 산 거고. 그런 수익은 거예요. 시장이 준 겁니다. 제가 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준 겁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대로 표현해주면 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장이 막 줄줄줄 빠지는데 내 종목만 혼자 외로이 독야청청 홀로 간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100번에 한 번은 얘기예요. 가능한데 네, 나머지 안 그러니까 돼요. 장이 이렇게 소위 물 들어올 때 그죠.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행복하고 네. 이제 그때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
딴 종목에 물려 있지. 좋은 그렇죠? 종목 많습니다. 예, 좋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못 사신 분들은 속상한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악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또 이 대형주 쏠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이란 말이에요. 네. 소부장 근데 소부장도 많이 올랐어. 맞습니다. 소부장 중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나 관심 종목이 뭔지 알려주셔야죠. 네, 확실하게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 갖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원래 재밌어요. 공매도 순보유 장고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순보유 장고가 많아서 음, 쇼커버링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중에서 네, 반도체 중에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지금 공매도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서 얻었는데 물론 공매도 코스피랑 코스닥 보면은 성장 섹터들이 많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렇겠죠.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뉴스로도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투자분들이나 어떤 증권계통에 좀 저명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대차 잔고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이런 것들 확인하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공매도 보유 잔고 훅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붙여드릴 종목 3개 정도 갖고 왔는데 네. 그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우상 기준 볼 수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갖고 왔고요. 예. 우선은 SK하이닉스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고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대차 잔고 줄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 SK하이닉스가 9%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9%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거래소에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를 확인했는데 거의 10%가 줄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돼 있었으면 갑자기 90만 주 되면서 환매수가 들어온 거죠. 환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한번 찍히면서 여기서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일단 뭐 손 팀장 아이디어 괜찮은데 나는 조금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 뭐 전공정 장비나 제가 저번 달에 유진테크 말씀드렸는데 네. 한 30%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유진테크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원익 IPS도 말씀드렸고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제 탑픽은 유진테크였고 제가 유진테크만 말씀드리면서 한 4-5개 정도 곁들여 드리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HM 뭐 후공조 패키징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데 오늘은 제가 반도체 중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일단 쇼커버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이제 적층을 하는 거고 이번 FC 본더 만들어 가지고 해외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제 플램칩입니다. 약간 기판이라고 보면 돼요.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기판에 뭐 GPU라든가 다른 부품들 이제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충하는 본더를 이제 해외 납품을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비전을 조금 누른 것이 아닌가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갖고 아니 왔고 뭐 하나비전 분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뭐 하나비전보다 한미반도체 굳건한 거죠. 하나비전이 이제 후발주라 SK랑 뚫고 약간 초도 물량, 시험 물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두 회사를 비교하면 뭐 사실은 기술력이나 이런 건 한미반도체 훨씬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YT의 신님처럼 막 직접 공장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들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건 안 되니까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이 장비가 동일 시간 내에 찍어낼 수 있는 패키징할 수 있는 물량이랑 그다음 이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 데서 가격비를 봤을 때 많은 분들 알고 계세요. 이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TC 본더가 하나 비전보다 성능이 한 4분의 1 정도 나온다고 한미반도체보다 4분의 1 정도 성능이 하나비전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하나 비전에 하나 세미텍이 이제 TC 본더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 세미텍이 한미반도체보다 그렇죠. 4분의 1 정도. 그래서 하나 세미텍이 하나 비전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셨나요? 전에는 예. 네네. 한미 반도체가 만든 TC 본더보다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TC 본더의 성능이 4분의 1 가량이다. 이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니까 하나 세미텍 이번에 SK하이닉스랑 협업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보고 들어왔는데 그 협업이 약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뉴스도 역시 보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G전자도 하이브리드 한다. 기사 그때 기억나세요? 네네. 네? LG전자도 네네, HBM 한다고 그러니까 다 돈이 된다는 거죠. 후발주자들 돈 되면 뛰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선발주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점과 시간이 있는 거지.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 탑픽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이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공매도 수은 보유자고 제일 많은 종목이 HPSP였습니다. HPSP. 그래서 고압수 어닝 장비고 이제 한미반도체랑 연이 끝났죠. 이제 지분을 모두 다 팔았기 때문에 HPSP 같은 게 한미반도체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이제 레이저로 어닝을 하는 게 아니고 고압수소로 어닝을 하면서 HBM 같은 첨단 공정에서는 HPSP가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견고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는 이 한미반도체 그 뒤를 좀 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 탑픽은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은 TLB 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TLB에 비해서 대덕전자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강한 변동성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TL도 기판인가요? 둘 다 기판인가요? 둘 다 기판 관련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뭐 시가총액 8조인데도 뭐 그런 쇼커버링이 들어왔으니까 뭐 대덕전자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나마 TLB가 시총 6천억 대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뭐 고려아연 나오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 있을 때 영풍, 그다음 영풍의 자회사인 코리아 서킷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 역시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기판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덕전자이고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대덕전자가 메모리 기판에 대한 업황회자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차트를 봤을 때 대덕전자도 물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TLB나 뭐 코리아 서킷이나 아니면 뭐 유진테크나 원희가 IP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박스권 대비 좀 저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도 20대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 대비했을 때는 좀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조금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미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 했을 때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모아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막 위아래로 흔들릴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으로는 대덕전자를 소개해드린다. 거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 공략할 만한 종목 이야기였습니다. IT의 신이라는 그 닉네임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의 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손여로 팀장은 아마 반도체의 손. 네, 손은 이제 마이더스의 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손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